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곰순이나 절미 영상을 보시고 바베시아가 뭔가요? 어떻게 걸리는 건가요? 아기들은 괜찮나요? 하고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조견 곰순이와 절미가 걸렸던 바베시아라는 병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바베시아가 어떤 병인지, 어떻게 걸리는지, 집에서 보호자가 어떤 걸 살펴봐야 하는지, 또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뒤에 나올 모든 내용들은 논문과 문헌에 기반한 객관적인 자료에 저희 경험과 수의사 선생님의 임상 자문을 함께 참고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바베시아는 이렇게 생긴 참 진드기가 옮기는 작은 기생충인데요. 강아지의 적혈구 안에 들어가 증식하면서 적혈구를 깨뜨려 심한 빈혈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걸리나요? 모든 진드기가 다 옮기는 건 아니고 바베시아 원충을 가지고 있는 특정 참진드기가 피를 빨기 시작할 때, 즉 흡혈을 위해 음압을 거는 순간 바베시아 원충이 강아지의 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흡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진드기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증상. 그럼 보호자가 집에서 볼 수 있는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진드기가 붙었던 것이 확인된 후 7일에서 21일 요 잠복기 사이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증상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밥을 안 먹고 기운이 없어요. 요건 적혈구가 깨지면서 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전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식욕이 뚝 떨어져 밥을 안 먹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곰순이는 집으로 데려와서 하루하루 기력이 저하되고 먹는 양이 줄어들더니 이 물과 밥을 아예 먹지 않아 바로 병원에 갔었죠. 이제 다음 증상부터는 이미 바베시아가 꽤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니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잇몸이나 눈이 창백해지거나 노랗게 보여요. 적혈구가 깨지면 빈혈이 생겨서 잇몸이나 눈이 창백하게 변하고, 또 적혈구가 많이 깨지면 그 부산물인 빌리루빈이 쌓이기 때문에 황달이 생겨서 노랗게 보이게 돼요. 소변색이 붉거나 커피색으로 변한다. 바베시아가 적혈구를 파괴하면 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혈액 속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간이 다 처리하지 못한 헤모글로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소변색이 붉거나 커피색으로 변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혈뇨를 보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열이 나거나 오히려 체온이 떨어진다. 몸이 바베시아 원충을 공격하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면역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체온을 높여서 발열이 나타나요. 그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적혈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면 오히려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절미의 경우 처음 병원 진료 시 이미 적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체온이 낮을 거니까 따뜻한 물에 씻기라는 수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있어요. 숨이 가쁘다. 빈혈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몸이 더 많은 산소를 얻으려고 호흡수를 늘리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가쁘게 돼요. 걸을 때 비틀비틀거린다. 절미의 경우엔 발견 당시부터 걸을 때 비틀거리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네 번째, 바베시아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진단 방법 중 가장 정확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PCR 검사가 있어요. 이 PCR 검사는 바베시아 원충의 DNA를 증폭해서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 DNA를 추출하고 증폭해서 증폭 과정은 또 수십 번 반복을 해요. 그리고 전기영동, 판독 단계를 거쳐야 해요. 대부분의 동물병원에는 PCR 검사 장비가 없기에 채열한 샘플을 외부 검사 기관에 보내야 하고, 이 운송과 접수 과정까지의 시간도 추가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CBC 검사는 흔히 피검사라고 부르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빠르고 현실적인 검사예요. 바베시아에 걸리면 적혈구, 혈소판, 헤마토크릿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헤마토크릿 수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빈혈이 심하다고 보는데, 절미의 경우엔 10%대였어요. 다음은 혈액 도말 현미경 검사가 있는데, 현미경으로 적혈구 안에 있는 기생충을 직접 보는 검사예요. 병원마다 진단을 사용하는 순서랑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바베시아 자체가 빠른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기에 곰순이랑 절미는 CBC 검사 이후 충분히 바베시아라고 확진할 수 있다는 수의사 선생님의 판단하에 바로 치료가 들어간 경우예요. 다섯 번째, 치료 방법과 기간은 병원, 강아지의 몸무게, 그리고 상태, 바베시아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곰순이와 절미가 치료한 방법이에요. 보통 항원충 주사제를 근육주사로 맞아요. 항원충 주사는 바베시아가 DNA를 만들고 에너지를 쓰는 걸 막아서 원충 자체를 죽이는 주사예요.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 간격과 주사 맞는 횟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2, 3회 주사를 맞아요.
또한 빈혈이 심한 경우엔 적혈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주사, 이 조혈 촉진제를 함께 맞기도 해요. 곰순이는 혈소판이 너무 낮아서, 절미는 적혈구 수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혈구 수치가 모두 낮아서 두 마리 다 첫 번째 치료 때 조혈 촉진제 주사를 맞았어요. 두 번째로는 먹는 약 치료인데요. 이건 보통 첫 번째 주사 치료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먹는 약의 종류로는 항원충제, 강아지 상태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간 신장 보호제, 그다음 항생제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곰순이와 절미는 받지 않은 치료 방법이지만 이 수혈 치료 방법도 있어요. 피가 너무 부족한 경우, 보통 PCV가 15에서 20% 이하의 강아지가 무기력하거나 호흡곤란 증상을 심하게 보여 생명이 위험할 때 수혈을 진행한다고 해요. 수혈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고 보조적, 그러니까 대증적 치료 방법으로 강아지가 버틸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잠복기와 위험성. 잠복기는 보통 7일에서 28일 정도인데 증상이 나타나면 며칠 안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치료가 늦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곰순이의 경우 기력이 매일 조금씩 떨어지고 먹는 양이 줄다가 물과 밥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이상하였고 이전에 초음파 검사에서 비장비대 소견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었기에 바로 병원에 가서 바베시아를 초기에 발견한 경우였어요. 절미는 저희를 만났을 때 이미 증상이 나타난 지 오래됐고 피검사 상에서도 수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 생명이 극히 위험했을 정도였어요. 일곱 번째,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관리. 이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하고 먹는 약을 받아온 뒤 집에서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식이와 관찰이에요. 기본은 균형 잡힌 강아지 사료지만 바베시아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사료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향을 진하게 하면 식욕을 돋굴 수 있고 부드럽고 냄새가 강한 습식 사료나 캔 사료를 섞어주면 식욕 증진에 도움이 돼요. 소금 간을 하지 않은 닭가슴살을 삶은 물을 조금 추가해주면 수분 보충도 되고 기호성도 개선할 수 있고요. 익힌 소고기, 양고기, 돼지 심장 부위는 양질의 좋은 단백질이 되고 또 익힌 소 간, 소량은 비타민 B와 철분이 풍부해 조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익힌 흰살 생선도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공급을 도와줄 수 있답니다. 여덟 번째, 임신과 새끼 관리. 곰순이는 임신한지 모르고 바베시아 치료를 했고 별미의 경우엔 출산 후 바베시아 치료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아기들이 괜찮은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주 드물지만 바베시아가 임신 중 어미에게서 새끼로 옮겨진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견이 바베시아라면 새끼들을 꼭 잘 지켜봐야 하는데요. 새끼들이 젖을 잘 빠는지, 또 체중이 잘 늘어나고 있는지, 자꾸 처지거나 기운이 없지는 않은지, 또 잇몸이나 눈이 창백하거나 노랗지는 않은지, 또 소변색이 평소보다 붉은지 꾸준히 지켜보다가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답니다. 다행히 곰이들도 저리들도 이상 증상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컸답니다. 아홉 번째, 바베시아는 왜 완치가 없다고 표현할까? 바베시아는 적혈구 안에 숨어서 살아가는 원충이기 때문에 주사나 먹는 약 치료를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일부가 적혈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재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몸속에 남아있던 소수의 원충이 스트레스나 다른 질병, 면역력 저하로 다시 증식하게 되면 재발할 수 있다고 해요. 학문적으로는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 후 수개월에서 수년 뒤 재발의 보고도 있으나 임상에서는 보통 치료 후 2개월 이내는 재발로 보고 그 이유는 새로운 다른 진드기에 의한 재감염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열 번째, 바베시아 치료 후 회복된 강아지의 일상생활은 가능할까? 치료가 끝나고 빈혈, 혈소판 수치가 회복되고 활력과 식욕이 정상적이라면 곰순이처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곰순이 뛰고 놀고 산책하는 것 보면 아무도 바베시아에 걸렸다는 걸 모를 거예요. 물론 지금 절미도요. 11번째, 예방.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잘 사용하고 계시는 진드기 예방약이 있습니다. 진드기 예방약으로는 먹는 약, 바르는 약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먹는 예방약으로는 넥스가드 스펙트라, 브라벡토, 크레델리오 등이 있고 바르는 약으로는 프론트라인, 어드벤틱스, 레볼루션 등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방약을 먹거나 바른 강아지는 절대 바베시아에 걸리지 않을까요? 정답은 B, 아니요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 하나가 이 예방약을 하면 진드기가 무는 것 자체를 막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드기는 여전히 애들 몸에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드기가 물었을 때 이 약성분에 의해 죽게 하므로 피를 오래 빨고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애초에 진드기가 강아지를 못 물게 하는 것이에요. 진드기는 보통 날이 따뜻해지는 5월에서 9월까지 가장 활발하고 지역 특성상 풀숲과 들판이 많은 곳, 예를 들어 이렇게 제주 같은 곳이라면 1년 365일 진드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책 시 주의사항으로는 풀숲이나 덤불은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아요. 꼭 가야 한다면 이 올인원 옷 입히기, 또 모기 진드기 기피제를 꼭 뿌려주세요. 산책 후에는 꼭 강아지에게 진드기가 많이 붙을 수 있는 곳인 귀,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이 접힌 곳 위주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제주 여행을 오시는 분들 중 반려견과 함께 오름을 오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제주 오름은 1년 365일 진드기가 매우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반려견과 함께 꼭 오름을 오르고 싶다면 단단히 방비를 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바베시아는 참 진드기가 옮기는 적혈구 기생충이에요. 외출 후 강아지의 몸에 진드기가 붙었던 적이 있다면 진드기를 꼭 제거해 주시고 이후 집에서 보호자가 꼭 살펴야 할 건 강아지의 식욕, 기운, 잇몸색, 소변색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진단과 치료는 병원, 몸무게, 아이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진드기가 아예 강아지를 못 물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바베시아는 증상이 나타나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 곰순이랑 절미도 치료 잘 받고 지금은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증상이 보인다면 꼭 서둘러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했던 거 몇 가지를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그 바베시아 진단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게 PCR이라고 하는데 제주에서 만약에 PCR을 하게 되면 육지로 보내게 돼요. 그렇죠. 임상센터 같은 데로 보내야 돼요.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가고 한 이틀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검사 결과 나온 데까지? 그렇죠. 올라가면 네. 뭐 오늘 오전에 보내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검사를 하겠죠. 네. 바로 저희 메일로 이렇게 결과치를 보내니까 바로 뭐 다음날 오는 거죠. 며칠 정도 지켜봐야 돼요? 안 좋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내원했을 때 아주 초기에 오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아주 드물어요. 한 1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오고 이미 뭐 많이 힘들어가지고 뭐 일어서지 못할 정도, 비틀비틀 할 정도 돼야 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안 좋은 경우는 하루 만에 사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그게 바베시아에 감염돼 있다면은 사실은 사달이 나는 거죠. 근데 뭐 기다리고 뭐 확인해보고 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PCR 검사 하루 이틀도 위험하다. 시간이 없죠. 많이 걸린다. 모견한테서 그 새끼들 임신했을 때 그 바베시아가 옮을 수도 있다는 그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혈액이 그렇죠. 저기 틈을 통해 가지고 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새끼들도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힘들죠. 힘들죠. 근데 저는 뭐 그 부분은 경험을 해본 바가 없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치료를 시도는 하겠죠. 근데 아마도 다른 약물을 선택을 할 거예요. 무리하게 이제 강한 부작용 있는 약들을 어린애들한테 쓰려고는 하지 않겠죠. 제가 찾아봤을 때 중추신경계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라고 하던데 네. 이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 중에 애들이 좀 과장되고 과민한 놀라는 반응이라든지 조그마한 자극에도 막 벌벌벌 떤다든지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약물 때문이라고 딱 이렇게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라서 그 신경 독성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증상이 증세가 나타난다고 보기에는 하기는 좀 오바다. 그냥 그렇죠. 걔네의 그냥 기질적인 부분이었을 거다. 우리 소위 말하는 틱 사인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한쪽으로 빙빙빙빙 돌거나 귀를 이렇게 기울이거나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애들은
그게 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논문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곰순이랑 절미 둘 다 좀 많이 예민하잖아요. 선생님. 네, 네. 근데 둘이가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둘 다 공통점을 찾으니까 바비시아 네. 치료를 했다. 자 봐요. 얘들은 둘 다 구조한 애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게 이렇게 살아왔던 아이들이 아니라 대부분이가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걸 이렇게 떠안고 있는 애들이 많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트라우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응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닌가. 선생님 끝으로 보호자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 바베시아가 요즘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로 이렇게 진드기를 예방하고 있긴 하지만 진드기들이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흡혈을 하고 있을 때 그 바베시아가 걸릴 확률이 많아져요. 아무리 좋은 약을 내가 바르고 뭐 진드기 기피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거를 뚫고서라도 기어이 피를 빨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붙어가지고 예방은 잘 하되 할 수 있는 예방 다 하되 진드기가 있을 만한 곳은 가지 말자. 진드기가 내가 붙었었다. 그럼 얘네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일주일에서 잠복 기간 2주, 길게는 3주까지 가는데 기억은 하자. 진드기 붙었었다. 근데 하필이면 2, 3주 안에 갑자기 얘가 밥의 관을 확 줄고 얘가 뭐 늘어지고 기운도 없고 활동하는 거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병원에 가자. 기다려보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제일 싼 거 CBC만이라도 확인해보자. 그것만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니 뭐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